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사람 사는 게 어느 시대나 그렇죠. 새로운 법률 하나가 생기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언제쯤부터 실시된다는 것만 알아도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광복되고 농지개혁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농지개혁이라는 게 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되는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겠죠. 에이, 물 줘. 아니, 왜, 그만 드시게요? 물이나 줘. 원래, 밥 먹던 애도 체하겠네. 점심 때 은행 다녀온 뒤로 도대체 왜 그래요? 은행에서 뭐래요? 참, 있는 연금 딱딱 긁어서 땅을 사들이자니 겁이 덜컥 나고, 안 사자니 나중에 배 아플 것도 같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래요? 은행에서 땅을 파는데 말이요. 우선 현금이 없으면 증서라도 좋으니까 일단을 사두라고 하는데, 이것이 판단이 안 서네. 빚내서 땅 사라는겨? 예, 그렇지. 은행이 그런 땅 장사도 하는가 보네?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땅들이 많이 있잖여. 돈을 못 갚게 생긴 사람들 땅은 은행이 처분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를 200원이나 300원에 사가라는겨. 원래? 아니, 요새 한 평에 100원짜리 땅이 늘렸는데, 뭔 200~300원이나 한대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도, 이를테면은 외상으로 팔겠다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농지개혁인가 무엇인가 한다든지, 그때 가서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나도 그것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별로 안 사고 싶다고 했더니만, 그럼 딴 사람한테 판다는겨. 아이고, 나는 영판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최 과장, 이거밖에 안 돼? 저도 한다고는 했는데 요즘 농촌 사람들이 가진 게 있어야죠. 은행원이 왜 그래, 이 친구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일수록 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 몰라? 자기네 대대로 남의 땅만 일궈먹던 사람들의 꿈이 뭐겠어? 한 뼘이라도 내 땅 좀 가져보자, 그거 아니야. 부장님, 저 그건 아는데요. 여러 말할 것 없고 자네한테 할당된 2만 평 다음 달까지 다 팔어. 부장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밥 먹고 살겠다. 어? 이거 봐. 요즘 평당 100원 정도가 시가야. 그러면 한 200원, 아니 그것도 안 되면은 150원이라도 팔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요즘 국회가 계속해서 농지개혁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공포되고 시행되면은 그때는 앉아서 날벼락 맞는 거야. 그 전까지는 다 팔아치워야 된다고. 아니면 정부에다 똥값 받고 팔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네나 나나 보따리 싸야 돼. 알겠어? 국회에서 농지개혁 법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지방에 있는 적지 않은 은행들까지 나서서 공공연히 토지를 내놓고 소작인들에게 땅을 사라고 유인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면서 소작농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농지개혁 임시조치 법안이라도 서둘러 달라는 편지까지 국회에 보낸다. 현재 농지개혁법이 국회에 상정 토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법령이 발표될 터이나 이 법령이 발표되기 전에 우선 급한 것은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농지매매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토지를 매도시켜 개혁법을 피하려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것을 속히 방지하지 못하면 법령이 발표된 후라도 그 진행 방법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상정 보류 중에 있는 농지 개혁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 공포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여기 계셨군요. 예, 조 의원. 절 찾으셨습니까? 좀 전에 김 의원 발언 정말 좋았습니다.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네, 비록 농림장관에서는 물러났지만 농지개혁법만큼은 손대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거야 그러시겠죠. 누구보다도 농촌 현실을 잘 아는 김 의원이시니까 우선 임시조치법이라도 통과되도록 애써주십시오. 지금 당장 농지개혁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하려면 몇 개월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농지개혁을 피하려고 대지주들이 내놓은 땅을 농민들은 계속 사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농민들은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갈 길은 먼데 해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농지개혁법의 심의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번 회기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죠. 김 의원, 임시조치법은 딱 2조문밖에 안 됩니다. 가부를 논할 것도 없어요. 단 몇 분이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만 믿습니다. 이를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힘써보죠. 전 농림장관이었던 조봉암은 물론 몇몇 무소속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표결이 2차례나 실시됐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역사적인 농지개혁법안은 1949년 3월 10일 제2회 정기국회 제50차 본회의에 정식 상정된다. 국회에 상정된 안은 조봉암의 농림부에서 만든 정부안이 아닌 국회 산업위원회 안이었다. 토론에 들어갔지만 논쟁의 초점은 지주들에 대한 땅값 보상 규모에 집중됐다. 농림부 초안은 땅값 보상이 과거 5년간 평균 생산고의 15할, 즉 150%였지만 나중에 5할을 높여서 28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만든 안은 38이라는 고율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지주들 아니라고 할까봐 막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김 의원. 당신이 땅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쉽게 하지. 땅 좀 가졌다면 당신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요. 박 의원! 그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봐도 국회 산업위원회가 제안한 상환율은 지나치게 높아요. 밀제 때 58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 38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농지개혁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말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개혁은 도대체 지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주들한테 땅값을 보상하는데 38로 하자는 의원들은 주로 한민당계였습니다. 또 당시 국회 안으로 농지개혁법안을 만들어낸 산업위원회 위원장 같은 중진들도 한민당계였습니다. 이렇게 국회 산업위 의원 40명 가운데 28명이 역시 한민당계였다고 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또한 재논의 물대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이 농지개혁법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농지개혁법이 아니고 지주들의 토지처분법이구나. 법안 제목을 그렇게 바꿔야 한다 말씀이에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 농림부가 15화를 주장했습니다. 평년 생산량의 150%를 땅값으로 지불토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에서 28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국회 산업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무려 38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실 우리 농민들은
한 18 정도로 해서 5년 동안 내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작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경무대나 국무위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사는 집에 비가 새고 불이 난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농민 대중들의 지붕에 물이 새고 불이 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6.25 때 납북됐다가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사망한 재헌 의원 최태규의 발언이었다. 이보라고 윤비서, 산업위에서 나온 농지개혁 법안은 어떻게 토론됐는가? 토론이라기보다도 기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척이 없다는 말이구만. 예, 카카. 농지가격 보상 상환율에 대해서 각 정파 간의 주장이 제각각입니다. 지주로부터 18로 매수해서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헌영, 홍성하, 김준현 의원 같은 한민당 계열 60명은 38로 해서 10년 동안 갚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김병희, 박윤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계는 18에 5년, 이흥구 의원 같은 대한노동단계는 15할 5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민단계가 30활로 가장 높구만. 농지개혁법 때문에 지주들도 손해를 봐선 안 된다는 지론 때문입니다.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향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 한민단계 국회의원이 더 많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각하. 반수 이상이 한민단계입니다. 2년 뒤의 일이지만 이승만이 자유당 창당에 나선 이유는 하나였다. 국회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자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쩌면 이승만이 자유당 창당을 생각한 것도 이 무렵부터가 아니었을까. 지금 농지개혁 법안 심의는 다시 일주일이나 늦어지면서 명칭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름 짓는 거 하나 가지고 시간 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일이 외유내강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말소리도 점잖고 운전하고 순순하면서도 내용에 골자가 있고 내용이 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초로 만드는 이 농지법에다가 무슨 갈 같은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농지법으로 했으면 좋겠소. 이 법안 제5조를 보면요.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즉 말하자면 농사를 짓지 않는 자의 농지는 국가가 매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대단한 것이냐 포장하지 말고 농지 제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암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농지개혁법이 과연 농지법이 될지 농지제한법이 될지 모릅니다. 또는 대지주 옹호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민족의 요구는 농지개혁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 법안도 기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혁을 전제로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작제도라는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문자가 결코 무서운 문자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소작제도를 없애고 우리나라의 봉건적인 사회조직을 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당연히
농지개혁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봉암의 발언 뒤 농지법, 농지제한법, 농지개혁법 세 가지를 놓고 표결에 붙였다. 결과는 조봉암의 주장대로 농지개혁법으로 결정됐다. 애초부터 농지개혁법에 기반을 닦았던 조봉암 의원의 감회가 어땠을지 짐작이 됩니다.